자, 오늘 돈이 보이는 뉴스는 어디에서 포착이 될까요? MBN골드의 황대현 매니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어제 시장의 특징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코스닥의 외국인 변신이다라고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뭐 코스피, 코스닥 다 올랐습니다. 특히 코스닥 부분에 그 탄력이 좀 있으면서 어제도 나스닥이 그 다우존스보다 더 빨리 올랐다는 이런 부분을 볼 때 기술 성장주에 대한 어떤 매기가 쏠린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최근 그 잭슨홀 미팅 부분에서 우려감 쪽에서 저는 기대되는 그 잭슨홀 미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발표가 되면 0.75든 또는 0.5%든 불확실성이 축소된다는 것이 시장에 현재 안도감을 주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어제 같은 그 최근에 그 가장 그 중요했던 것은 에너지라는 부분을 밑바탕 파운데이션을 깔면서 공통 분모를 깔면서 섹터들이 좀 탄생했다는 것이 어제 특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외국인의 변신. 그렇다면 어떤 섹터가 특징적이었습니까? 예, 어제는 제가 아까 에너지 부분을 말씀드려서 상당히 에너자이저하고 그 에너지가 좀 넘쳤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 그 특징주를 본다면 일단 그 폐배터리 또는 그 반고체라든가 최근 이제 우리가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원전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과 그 카메라 모듈 바로 테슬라 쪽에서 좀 그 불어온 훈풍이었죠. 이런 종목군들의 섹터들의 주가 탄력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요. 우선 어제 좀 핫했던 부분은 그 폐배터리의 그 진화 이래서 반고체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우리가 본방송에서 말씀드렸던 하나기술이 상한가를 들어간 이런 모습을 보였고 또 폐배터리 관련 부분에서 영화테크라든가 에이프로, 파워로직스의 탄력 또한 강한 모습을 어저께 보여줬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전 계속 그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았던 부분이고 최근 그 ASMR 또 이런 그 설계 부분과 더불어서 APR 관련주들의 그 종목군들의 주가 탄력이 좀 보이는데 어제는 이제 그 설계 관련 부분에서 한전기술 우리가 말씀드렸던 11% 정도 탄력이 있었고 또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 또한 주가가 상승의 탄력이 상당히 커졌던 이런 모습입니다. 이집트 원전의 바로 훈풍이 주가에 그 반영이 됐던 부분이고요. 테슬라에서 zet밭이 터졌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바로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그 주가에 그 탄력이 좀 있었고요. 특히 이제 뭐 LG노텍은 그 당사자니까 한 4%대 상승을 좀 해줬던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덕산 네오록스 어저께 좀 눈에 좀 떴습니다. 한 10%대 이상 그 소재를 그 테슬라에 납품하면서 그 급등을 좀 했던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따른 해성옵티스, 파워로직스, 여기서 말씀드린 하이비전 시스템 또는 BH 뭐 이런 종목군들의 주가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반도체가 어저께 좋았습니다.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가 삼성전자의 그 M&A라든가 또 선투자, 로봇이라든가 아마 제가 볼 때 그 차량용 반도체 부분의 어떤 그 흐름이 좀 변화가 되지 않겠나 보고 또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자율자동차, 메타버스 모두 그 주가의 그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상당히 훈풍이 불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전 섹터에서 투자 심리가 그 좋아지면서 또다시 현재 투자 심리가 업이었다라고 우리가 어제를 좀 정리를 좀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기 혹시 헷갈리실까봐 한전기술 마이너스 11%가 아니라 플러스 11%. 네, 근데 여기 앞에 다시가 있어가지고 그거 그냥 플러스로 고쳐서 해주세요. 플러스로 고치셔야죠. 네. 제가 잘못을 했습니다. 아니, 예, 앞으로 플러스로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혹시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 깜짝 놀라실 수도 있으니까 네. 어제 원전 관련주들의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돈이 보이는 뉴스는 뭔지 첫 번째 뉴스 소개해 주십시오. 어제 그 흐름을 볼 때 그 최근 그 아이폰이 이제 그 자율자동차 부분과 더불어서 같이 진화를 한다는 것이 특색입니다. 앞으로의 성장성은 그 자동차도 있지만 바로 우리의 분신이라 보일 수 있는 그 아이폰 그 이런 핸드폰의 역할이 굉장히 휴대폰. 커진다고 보죠. 휴대폰. 그래서 오늘 그 준비한 뉴스는요. 예. 아이폰 14라는 그 재료입니다. 근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 애플에서 이런 그 전체적으로 그 행사가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내달 7일 날 하는데 저 너머로라는 주제를 갖고 현재 신제품을 공개한다는 겁니다. 저 너머라는 그 개념을 잘 보면 새로운 어떤 모델이라는 폼팩터가 바뀐다는 부분을 암시한다는 게 뉴스의 행간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그 새로운 맥스라든가 상위 모델 부분에 이런 그 14 그쪽에 그 14 그 프로 부분이 나오고요. 프로맥스 부분이 나오는데 뭐 여기서 이제 그 이걸 그
신제품이 나오면서 초도 물량을 9천만 대를 9,500만 대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초도 물량 과거에 비해 한 5% 이상 더 많이 했다는 건 자신감을 좀 보여줬다는 뉴스고요. 또 최근 전체적으로 한 7억 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아이폰 14의 그 충성도가 13에서 높은 부분이 14에도 반영되는다는 이런 뉴스였고요. 뭐가 변했나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카메라 모듈이 좀 변했고요. 여기서 좀 특징적인 것이 TOF, 타임 오브 플라이트 부분에 3D 센싱 부분이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후면에 고사양 카메라로 업이 되는 게 하나의 특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바로 바이오닉 칩도 있지만은 그것은 이제 프로그램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제조업 쪽에 그런 부분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주들에 대한 또 우리나라 연계된 종목들을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일단 또 관련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니 해도 LG노텍이죠. 1차적으로 봤을 때 아이폰 카메라 모듈 쪽이니까 한 80% 정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BH라고 볼 수 있습니다. FPCB라고 이제 삼성전기가 거기서 철수를 해서 연성 회로기판 부분에서 현재 전체적으로 그 매출 비중이 높겠고요. 어제 덕산 네오록스가 좀 움직였는데 결국 이제 이런 그 차세대 아이폰에 들어간 소재 공급한다는 이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된 것 같고요. 여기서 또 뺄 수 없는 건 손떨림 방지 OIS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화전자도 여기에 또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더구전자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애플에서 한번 왔다 가면서 찜을 좀 해놨다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하이비전 시스템 바로 카메라 모듈의 그 3비전 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한 기업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은 FPCB 부분의 그 BH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일단 그 FPCB는 아시다시피 모든 이제 이런 전기 제품에 다 까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상당한 최근에 매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 제가 이제 오늘 주목하는 것은 아까 제가 초도 물량을 갖다 5% 이상 증가했다는 FPCB에 대한 매출, 당연히 거기서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를 우리가 좀 미래를 본다면 아이폰 14가 이제 이후에 OLED 부분에 현재 전체적으로 이제 탑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OLED가 됐을 경우는 이런 휴대폰보다 대면적이 높습니다. 그래서 3-4배 정도 높고 이제 FPCB 총수도 높아진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현재 가격 단가가 오른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한 3배, 4배 정도 수준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출 비중은 적더라도 실적이 거기에 실적 비중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런 측면이 좀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볼 때 또 이 기업이 이제 제가 봤을 때 성장 쪽이 과연 있느냐 볼 때 자동차 무선 충전 쪽입니다. 최근에 무선 충전 부분에 이제 M&A 부분도 있잖아요. 그만큼 앞으로 성장성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매 전략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차트 그림을 좀 보신다면 일단은 이 종목은 계단식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요. 최근 주가를 보면 3만 원대까지 반등에 다시 또 늘림목을 주고 이평을 또 다시 이렇게 모아가고 있는 이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추세라는 건 뭐냐면 추세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 우상향으로 이제 갈 수 있는 종목, 재료라든가 실적을 달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이평들이 현재 모아지고 있고 또 캔들 부분도 이렇게 여기서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일명 눌림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매매 전략을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은 매매 전략의 포인트를 볼 때 제가 매수가 이 부분을 좀 보여주시면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일단 BH는 28,900원대 그리고 목표가는 31,000원대, 손절 라인은 26,900원대로 접근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아이폰 14 공개도 있었지만 삼성 폴더블 신제품 공개에 따른 그렇죠. 소개주로도 네, 거기도 다 들어가죠. 예. BH는 삼성도 들어가고 애플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자, 최고가 부근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2개의 뉴스를 더 준비를 해주셨잖아요. 네. 원전과 수소 중에서 더 중요하고 더 큰 수익을 안겨줄 것 같은 뉴스는 뭔가요? 원전은 우리가 계속 얘기했으니까요. 예. 일단 수소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소는 잊혀진 에너지였다 이렇게 보는데요.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다시 재부각되는데 요번에 정부에서 뉴스를 보면 문정부보다 더 강력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이러한 뉴스 부분이 하는데
일단 중요한 게 보니까 6월 달에 수소법을 개정했는데 요번에 이제 12월 12일 날 시행을 합니다. 근데 시행을 하게 되면 여기서 뭐냐면은 CHPS라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청정수소의 발전 의무 제도인데 이거는 기업들이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일정 비율까지.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정부 정책에 의해서 현재 수소의 어떤 시스템 변화를 정부가 만들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관계 기업들이 연료전지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는 수소 업종들이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유럽의 그 에너지 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새 유럽은 푸틴 때문에 열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히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런 천연가스에 대한 그 공급량을 한 40% 축소하면서도 또 여기서 열었다 닫았다 하는 이런 얘기를 나오면서 유럽 쪽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 우리도 대체 연료 부분에 빨리 집중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실질적으로 행동이 들어갔습니다. 유럽의 현재 이런 프로젝트 부분에 있어서 대체 연료에서 수소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41개의 수소 프로젝트를 현재 만들었다는 내용이고요. 또 여기에 이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54억 유로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민간 기업도 이제 정부 정책에 의해서 88억 유로를 갖다가 투자를 집행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이 했는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제일 거대한 기업이 이제 중국이라고 보시는데 중국도 여기서 다시 수소 쪽의 정책을 좀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강동성에서 이제 변화가 좀 나왔는데 2025년까지의 이런 수소연료 전체를 한 1만 대를 갖다가 현재 만들고 충전소를 또 200개를 구축하자. 이런 프로젝트를 정부 정책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볼 때 그동안 우리가 2차 전지 쪽에 집중을 했는데 수소는 이제 무한합니다. 먼 우주에. 그래서 그것을 현재 전지로 만들었을 때 상당히 에너지의 효율화 부분이 좀 크게 부각되는 것이 지금 정부 정책의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수소 업종에 대한 기대가 좋아진다는 뉴스고요. 여기서 이제 종목들을 이렇게 본다면요. 일단 효성, 현대로템이 여러 가지 다 들어갑니다. 탱크도 들어가고, 그래서 예. 수소 전기 트램 수소도 있고요. 거기에 이제 효성 첨단 소재는 다 아시다시피 탄소 섬유죠. 그리고 이제 최근 두산 퓨어셀 이런 부분에서 이제 활용 수소 연료 전지를 좀 만들고 있고요. 또 코롱 플라스틱은 이제 가벼운 차량용 이런 쪽의 엔지니어링 쪽이 수소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거기에 이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코롱인더라든가 상당히 수소 업종들이 최근에 주가들이 소리 소문 없이 반등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제 같은 건 일진아이솔루스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넥소 차에다 고압 수소 용기가 들어가는 기업인데 좋았던 부분이고. 그러면 자, 오늘은 일단 한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린다면 거기서 수소 탱크, 그러니까 자동차 탱크 부분에서 들어가야 되는 종목인데 바로 효성 첨단 소재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조건 수소차든 전기차든 가벼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튼튼해지는 게 가장 보편적인 공통분모라고 보는데 바로 이제 효성 첨단 소재 탄소 섬유는 일단은 가벼워지는 이런 부분이 탄탄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요새 좀 부각되는데 탄소 섬유의 우리가 특징을 좀 이렇게 본다면은 일단 철보다 무게가 4분의 1 정도 작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강도가 10배가 높습니다. 당연히 앞으로의 미래의 어떤 첨단 섬유제로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최근에 그래서 이제 연료 탱크뿐만 아니라 우주, 항공, 자동차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필요한 데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탄소 섬유의 역할론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효성 첨단 소재라 볼 수 있겠고요. 타이어 보강제는 우리 전체적으로 1위입니다. 타이어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경량화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골격을 갖다 넣어주면서 탄탄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타이어 보강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고강도 섬유 보강제 부분에서 세계 1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타이어도 가볍게 된다면은 바로 이제 효성 첨단 소재 탄소 섬유에 대한 또 매출 기대감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 4분기 실적이 정말 안 좋았던 부분이 주가를 미리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한 10년 이상 탄소 섬유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해왔는데 이번에도 이제 아마 탄소 섬유를 계속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 투자 부분에 대한 어떤 경상이익은 좀 안 좋아질 수는 있지만은 향후에 투자 대비 이러한 어닝, 실적 부분에 대한 기대는 계속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차트 흐름을 좀 보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의 그 그러면 아까 정부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 의지하고 두 번째는 차트상 많이 빠졌다는 겁니다. 자, 차트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7만 원대에서 계속적인 그 하락이 좀 있었던 부분인데 최근에 와서 이제 우리가 가바닥이냐 진바닥이냐 이런 부분에 좀 논할 부분이 있는데 최근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정부 정책과 맞물리면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또 주식이랑 종합예술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저점을 좀 만들면서 현재 여기서 보시면 거래량분이 다시 한번 재증가가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약간의 눌림목 부분에서 이제 양봉 부분이 나왔던 이런 부분은 이제 상승 장악형 어떤 캔들이다라고도 이제 볼 수는 있겠는데요. 자, 매매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매수가는 42만 8천 원대를 접근하시고 목표가 49만 원, 손절 라인은 37만 9천 원대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게 시크리컬한 섹터라서 바닥을 판단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 그렇죠.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이익을 뭐 게임주처럼 확 주지 않고 좀 많이 기다려야 되는데 2분기에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바닥을 주가가 다져가고 있어서 뭐 이 정도면 하방 경직성 확보됐다라는 판단을 좀 하고들 있는 것 같은데 네. 좀 걱정되는 게 지금 금리 인상기인데 그렇죠. 효성 첨단 소재가 부채 비율이 높아요. 그렇죠.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상당히 이제 그 투자를 하느라고 돈을 갖다 많이 빌렸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거기에 따른 어떤 부담감도 네, 있고요. 금리도 오르고. 예, 금리도 오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제가 이제 가장 그 포인트를 좀 둔 거는 그 정부 정책입니다. 정부에서 이제 수소산업에 드라이브를 거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현재 그 이런 부채가 먼저냐 성장이 먼저냐 볼 때 조금 저는 성장 쪽에 무게 중심을 두었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혹시 무료 방송 있으세요? 예, 오늘은 없고요. 다음 네. 주 월요일 날 또 제가 최근에 그 시장의 핫한 섹터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주가의 탄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멘탈을 어떻게 잡고 어떤 매매 전략과 바로 이제 내 총계좌를 갖다 어떻게 수익을 내는가 네. 차근차근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6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MBN 골드의 황대현 매니저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